미사일의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고려시대엔 주화가 있었고 네, 조선시대에도 미사일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의 로켓 무기라고 하면 제일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신기전이라는 무기인데요. 뭐 영화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무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양입니다. 조선왕조실록 1451년 음력 1월 4일 기록을 보면 평안도에 중신기전 3,000발과 소신기전 4,000발을 보내라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로켓 무기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특수 무기로 만들어서 임금님이 이렇게 보면서 아 신기하다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7,000발 정도를 한 개 도에다가 배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소신기전 같은 경우에는 로켓으로 추진해가지고 날아가는 화살 같은 좀 그런 느낌이라면 중신기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앞부분에 화약을 따로 더 달아가지고 이런 폭발하고 불 지르는 기능 같이 있는 진짜 요즘 로켓 무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였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수천 발씩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도 뭐 10,000발 단위로 생산을 해서 배치를 했을 텐데 이렇다라는 거는 1451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로켓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는 나라도 세상에 별로 없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선에서 이런 무기를 많이 썼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하고도 좀 주목할 만한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때가 좀 절전기로 제일 많이 사용하긴 했던 때이기는 합니다만 그 후에도 맥이 끊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이 됐거든요. 18세기의 열하일기나 뭐 이런 서적 같은 걸 보면 중국에 가서 불꽃놀이를 본 뭐 조선의 그런 사신 이런 사람들이 아 저거는 조선의 신기전하고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감상을 말하는 장면이 남아 있는데 조선 시대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신기전은 이제 꾸준히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하고 좀 비교해 보면 재밌냐면 우리가 흔히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배추김치 있잖아요. 빨갛게 만든 배추김치. 결구 배추라는 배추 품종이나 고춧가루 이런 게 들어온 게 다 조선 후기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김치가 우리나라에 전통이 된 건 한 200~300년 그 안쪽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로켓이 우리의 전통이 된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선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쭉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김치보다도 어떻게 보면 로켓이 더 우리의 깊은 전통 문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상한 비유한 김에 조금 이상한 비유 하나만 더 해보면 독일을 하면 우리가 맥주로 유명한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독일의 맥주를 만들게 한 그 맥주 순수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려온 게 1487년이거든요. 이 문종이 신기전을 대량 양산한 것보다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맥주를 전통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약간 로켓을 더 전통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저는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미사일은 진심일 수밖에 없네요, 우리 민족. 그렇습니다. 예, 약간 좀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가 되실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 임진왜란 때 해전을 하면서 썼던 무기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형상이 보면 요즘 로켓하고 형상이 되게 유사한 무기 체계가 하나 있습니다. 대장군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전이니까 사실은 이제 화살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인데 이게 화살이 아니고 사실은 무슨 통나무 같은 거를 그쵸. 정말로 이제 미사일처럼 생긴 거를 이제 대포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쏘는 그런 상당히 좀 특이한 무기거든요. 그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언뜻 요즘에 약간 대한 미사일 같은 그런 느낌 좀 나가지고 좀 진짜 우리나라하고 뭐 좀 로켓하고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무기이기도 하죠. 미사일의 역사만 이야기해도 저희 오늘 뭐 밤을 샐 수 있을 것 같습니다.